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그렇게 번 돈을 쓰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전업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최고의 재테크는요, 최저임금이 1,000원이던 시절에 나는 시간당 5만 원씩 받았거든요. 50배의 가치를 나는 받은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는 우리 5가지 활동이 있어요. 벌고, 좋아요. 모으고, 좋아요. 불리고, 쓴다. 전략, 소득, 저축, 투자, 그리고 소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맨 앞에 게 제일 중요해요. 뭐예요, 형님? 저는 절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절약. 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기가 쉬워져요. 네. 아끼잖아요. 아껴요. 그러면은 돈을 벌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큰 돈 안 벌어도 돼요. 아껴 쓰기 때문에 지출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큰 돈 안 벌어도 돼. 제가 30살에 되게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 왔던 게 동시통역사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MBC 예능 PD가 될 것이냐, 이 갈림길이었는데, 중요한 갈림길인데요. 동시통역사로 제가 일할 때 96년 당시에 하루 일당이 40만 원이었거든요. 우와. 그때 당시에는 우와. 시간당 5만 원을 받았어요. 동시통역사가. 90년대에는 한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몸값이 되게 비쌌어요. 대박이다. 근데 MBC 내가 딱 들어갔더니 첫 달 수습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내 이틀 일당인 거야. 대박. 자, 근데 나는 절약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네. 80만 원 받고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MBC 월급이 절대 사회적으로 적은 월급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물론 통역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벌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번들 뭐 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내가 쓰지를 않는데,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은 소득을 선택을 할 때 좋은 소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득은 뭐냐면 힘들게 괴롭게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게 벌면서 살 것이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 많이 버는 일은요 나를 죽이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진짜요? 근데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적게 벌면서 이걸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잘하게 되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고등학교 진로특강 가서 아이들에게 꼭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언젠가 2가지 기회가 있다. 네. 돈은 많이 주는데 재미없는 일이 있고, 네. 돈은 별로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네. 무조건 후자를 해라. 형, 선자 여기를 그래서 대치동에서 엄마들이 다 여길 죽이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의사랑 막.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그렇게 번 돈을 쓰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자, 그러면 왜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하루 8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괴로웠어. 그럼 퇴근하고 나서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쓰면서 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월말에 가면 결국은 카드값을 받기 위해서 또 다음 달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자, 근데 완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심지어 퇴근하고 나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뭐예요? 자기 개발하러 가요. 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 나는 내가 요리를 좋아해서 이야, 이 일을 멋있다. 했는데 내가 이걸 더 잘하고 싶어. 요리 학원에 가요. 잘하는 선생 찾아가서 배운단 말이야. 퇴근하고. 즐겁네. 즐거우니까. 행복하네.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은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딱 시장에서 봤을 때 얘는 돈은 많이 받으면서 일 하나도 성의 없이 하는 애고, 네네네. 얘는 돈은 적게 받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애야. 얘는 구조조정 대상이고 얘는 스카우트, 거액의 연봉을 주면서 스카우트에 간다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득의 갈림길이 그 앞에 1번 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린다. 형, 그 첫 번째는 형 말대로 전략. 그러니까 숫자의 예. 흐름이 아니라 가치의 흐름 따라 가치의 가려고. 흐름. 그렇죠. 이걸 따라가라는 거네. 형, 정리 잘 해주신다. 형,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벌잖아요. 열심히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자,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처음부터 막 즐거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요. 세상 일은 절대 처음부터 즐겁지 않아. 그런 일을 돈을 내고 하지 어떻게 돈을 받고 하겠어요. 처음부터 해서 재밌으면은 테마파크지. 회사가 테마파크냐고. 아니, 가서 매일매일 즐거우면은 연간 회원권을 끊고 내가 회사를 다녀야지. 그래, 회사 테마파크냐, 너는? 더 열심히 하라고. 어? 너무 즐거워서 테마파크. 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분은 제대로 하고 계시네. 최근에 돈을 줬더니 제가 저런 스탠스가 바뀌었네요, 형님. 저축을 할 때 저는 50% 얘기하는데 네. 이거 얘기했다가 여기저기서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는 게 말이 되냐. 형, 뭔 소리 형님? 저는 처음에 20살 때 80%를 안 했다고 형 조인트 까였어요. 그게 제가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었어요. 80%를 저축하라고 그랬다고? 20%만 쓰게 되면 형님 옷도 없어가지고 헌어 수고하면서 옷을 입게 돼, 형님.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일을 오래 하셨을걸요? 하루에 이렇게 이를테면 15시간씩 일을 네, 하지 않았을까? 엄청 오래 했죠. 그러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형님. 그러면은 돈을 쓸 시간이 쓸 수가 없어지니까 없었어, 나. 저축이 나는 MBC PD를 일할 때 약간 그랬어요. 우리는 주말에도 네.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리고 저기 명절에도 일하거든요. 추석에는 추석 특집 만들고 그러니까요. 설날에는 설날 특집 아이고야. 만들어야 돼.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그런데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게 된 데는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숨은 비결. 저희 아내가 잘 벌어요. 이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이제 막 욕할 것 같은데 네. 자, 아내가 잘 벌고 저도 벌고 둘이 맞벌이를 하니까 둘 다 고소득자니까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기가 쉽거든요. 잘 버는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되게 잘 버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가 클럽을 다녀야 돼요, 형님. 아니지. 내가 아는 어떤 개그맨이 클럽을 다닌 거야. 네. 왜냐면 이제 막 나이트에서 사회 보고 막 그러니까 행사 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분이랑 이제 결혼을 한 거야. 결혼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사는데 네. 동창 만나러 간다고 갔는데 좀 늦게 왔대. 한 새벽 3시쯤 들어오더래. 그래 그냥 그 전에 먼저 자고 있었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왜? 부인 눈이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아이고야. 돼 있는 거야. 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네, 오면서 네, 택시를 탔다가 네. 택시 기사랑 무슨 요금 실랑이가 붙어서 기사가 팼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신고하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네. 경찰 신고 막 했는데 부인이 아니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막 이래서 이제 좀 이상한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네. 이렇게 부킹을 했는데 네. 상대 남자가 이제 2차 가자고 이렇게 끌고 아.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서 실갱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 부인이 다닌 데가 나이트클럽이고 해서 막 되게 속상해하면서 막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부인을 어디서 만났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인이 그러면 결혼하고도 나이트클럽 가겠지. 아이고야. 왜냐하면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나거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 돈을 많이 버는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내를 외대 통역대학원 다니면서 만났거든요. 통역대학원 후배였고 통역사가 내가 엄청 잘 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재미난 일을 하기 위해서 MBC 예능 PD가 됐잖아. 배우자는 그래도 통역대학원에서 얻어야겠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투자. 투자가 쉬워져요. 투자가 쉬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건 투자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요. 네. 마음이 편해져요. 아. 자, 투자가요 언제 힘드냐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수익률 5% 바라볼까요? 아니, 형님, 1,000만 원은 5천만 원 만들려고 했는데.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수익률 500%. 그러니까요. 도둑놈 심보가 이제 나오죠, 형님. 그러니까 10억을 가진 사람은 재테크를 해서 5%만 연 수익률이 나도 5천만 원이니까 그냥 괜찮거든. 근데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5% 수익률 해봤자 5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 약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종잣돈이 많은 상태에서 종잣돈을 키워놓고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코로나 탓이에요. 왜요? 코로나 때 자산시장이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맞아요. 그때 재미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형님. 그리고 그 재미 본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또 욕먹을 거 뻔한데 그냥 할게요. 괜찮아요, 형님. 제가 욕먹는 게 아니라서, 형님. 좋네. 제가 항상 추석 때마다 아버지 모시고 여행을 다니는데 네. 한 번은 이제 아버지 모시고 사이판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막 그 중국 이 여행자들 유치하려고 지어놓은 커다란 골드 카지노가 있는 거야. 끝내주는 막 번쩍번쩍한 카지노가 있었어요. 네네네. 아버지, 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기 카지노 한번 구경해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카지노 와서 돈 잃을까봐 걱정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난 네가 돈 딸까봐 걱정된다. 아하. 저희 아버지가 사당동 사시거든요. 그 사당동 노인정 가고 이렇게 노인회관 가보면요. 젊어서 되게 잘 나가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인데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강 들고 과천 경마장 이 4호선 라인 몇 정거장 안 되거든요. 네네네. 과천 경마공원이 네네. 과천 경마하러 갔다가 이렇게 돈 날린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하. 다 노인정에서 막 이렇게 장기 두면서 한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간 줄 알아? 아 내가 그놈의 경마만 안 했어도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구나.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가서 땄다는 거예요. 아. 처음에 가서 잃은 사람은 절대 경마에 중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길게 하면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맞아요. 투자는 형님,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20대, 30대 때 내가 만약 암호화폐로 한 100%를 벌잖아요. 네. 한 몇천을 벌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게 재밌을까? 아. 내가 요거 조금만 해가지고 그냥 종목 하나 잘 잡으면은 1년치 연봉을 내가 버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지 않을까? 문제는 내가 평생을 가면서 해야 되는 건 일인데 내가 네. 전업 투자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업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아,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20, 30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요. 뭐예요? 내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아, 내 가치를 올리는 내 거? 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90년도에
공대 다니면서 했던 게 저는 영어 공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21세기에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계화의 시대,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정보화의 시대, 최신 정보는 영어로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그 영어로 된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원이던 시절에 나는 시간당 5만 원씩 받았거든요. 야. 50배의 가치를 나는 받은 거였죠. 와, 너무 소름 돋는 게 이게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야. 30년 전에도 정보화 시대가 열릴 거다. 맞아요. 와. 그때는 인터넷도 제대로 그러니까. 없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내가 읽은 책마다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21세기에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호동님은 장사 건물주가 되라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의 철학도 사람들을 만나면은 건물주가 되시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건물은 달라요. 호동님은 제대로 된 건물이잖아요. 네. 회사 다닐 때 네네네. 월급을 계속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 1층에서는 저는 MBC가 입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월세가 매달 나오는 거야. 그러네. 500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 거야. 또 그렇게도 되네. 근데 1층이 있는데 1층 위에 내가 2층을 올려요. 2층에 네네. 뭘 올리냐면은 출판사 사무실 하나 올려요. 네네. 내가 여기에 매년 책을 한 권씩 내는 거야. 아하. 그러면 여기서 월세가 기가 인세가 막히다. 나오는데 10채씩 있는 건물주는 저게 무슨 건물이야. 들어봐봐. 일단 알겠습니다. 2층에는 이제 내가 이제 출판사 사무실 올려서 여기서 그러면 책이 안 팔려도 월에 한 50만 원씩은 인세가 들어오거든요. 아, 네. 월에 50만 원 월세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조그만한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위에다가 이제 내가 3층에. 강연 에이전시를 이제 올려요. 왜냐면 책을 내고 나면은 저자 강연이 들어오고 그죠, 도서관 그죠. 저자 강연 다니고 그러면 월에 막 한 100씩은 내가 이제 PD로 일하면서 주말에 도서관 강연 다니면 100 정도의 월세를 받는 건물이 하나 또 올라간 거야. 유튜브를 시작을 해. 자, 이렇게 해서 한 층 한 층 올리는데 1층이 좋아야 돼요. 1층에 하긴 원래 1층이 비싸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있어야지 1층에 아이고야. 임대문이 이런 거 붙어 있으면은 아. 2층, 3층에 올리는 게 힘이 안 그러네. 나요. 그 건물이 재밌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 30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 되게 근사한 멋진 나의 본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2층, 3층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1층에 나는 MBC PD라는 이게 있으니까 책을 써도 좀 먹혀요. 그러니까. MBC PD가 영어 학습서를 썼어? 그러니까요. 먹혀요. 그리고 책이 나가고 나면은 그러면 야, 이 양반 책 재밌던데 그러면 저자 강연 한번 불러볼까? 강연이 나가요. 자, 이렇게 하나둘 가면 여러분이 건물을 살 때 건물은요, 어떤 건물이 비싸요? 입지가 좋은 건물이 비싸요. 그럼요. 근데 입지가 좋다는 건 뭐냐면 목이 좋다는 거예요. 그쵸. 유동 인구가 그쵸, 많은 그쵸, 곳이 그쵸. 건물이 비싸요. 내가 온라인상에 건물을 올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에다가 내가 올리고 구독자가 올라갈수록 유동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건물이 점점 더 삐까번쩍한 멋진 건물이 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던 내가 블로그에 글쓰기를 하고 책을 내고 유튜브 강연을 하고 온라인상에 뭔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잖아요. 이게 건물주라니까. 2017년도에 책 내고 한 3년 동안 봤더니 이렇게 각 층에서 들어오는 인세와 강연료라든지 이런 수입이 MBC 월급을 초과해버린 거예요. 와. 이게 3년 통상이에요. 책 쓰고 한 번 이렇게 반짝 잘 번다고 얼른 회사 때려치고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3년을 유지를 해보고 3년 내내 저는 MBC 월급보다 이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생각은 나가야겠다. 여기 진짜 건물주 계시지만 소박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저는 온라인 건물주. 그러니까요. 온라인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콘텐츠를 쌓아 올리는 건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만든 콘텐츠를 사람들이 보고 이 방식대로 하면은 돈이 드는 거를 안 들게 하거나 돈이 안 드는 게 되게 한다 라는 거를. 근데 실제로 많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가 대박 나는 거 보면요, 돈이 많이 드는 어떤 뭔가를 싸게 해주는 쿠폰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잘 돼요. 맞아.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이거 돈이 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거 막 돈이 되는 뭔가를 알려주면 그거 콘텐츠 조회수 높아지거든요. 맞아. 이제 온라인 건물주는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형님이. 근데 형님 사실 제가 조금 좀 우습긴 했는데 들어보니까 형님 너무 설득력 있는 게, 지금 오늘부터 김 PD 너도 진짜 롯데타워는 아니더라도 5층 건물에다가 1층에 월급, 2층에 부캐가 그렇지. 다 있을 수 그렇지. 있잖아. 누구나 뭐 블로그라든지 뭐 기획일 한다든지 무슨 댓글 알바라든지
이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2층, 3층, 4층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2, 3, 4, 5층이 얘네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형님 말대로. 이 돈이, 형님은 그게 돈이 더 커졌대. 자, 근데 1층이 언젠가는 나가요. 이 가게가.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나가요. 왜냐면 MBC가 그러니까요. 나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1층에 MBC가 나갔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1층 공간을 쪼개가지고 요만큼은 개인연금, 요만큼은 퇴직연금, 요만큼은 국민연금. 저는 연금 3종 센트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부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MBC 월급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매달 연금으로 고정소득이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책이나 강연 같은 거 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1층이 든든하니까 가끔 들어오는 큰 돈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 훨씬 더 힘이 좋아요. 아하. 이건 내가 연예인들 옆에서 보면서 느꼈는데 연예인이 막 이렇게 영화 한 편 해가지고 막 몇 억씩 벌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한 2, 3년 동안 아무 일 없고 그러면요 그 사람 삶이 힘들어요. 아.